안녕하세요. 저는 한의기술응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장기입니다. 연구 분야는 인체 안정성이 검증된 한약 소재에서 항바이러스 후보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균과 바이러스를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정말 쉽게 구분하자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은 세균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고요. 반면 바이러스의 경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불안정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숙주생물에게 기생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명활동을 이어갑니다. 기생충이군요. 그리고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세균은 보통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바이러스는 이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약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자희미경과 같은 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라 연구와 치료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기 차이가 꽤 크네요. 세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어요. 바이러스 때문인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세균이 원인인 걸로 생각했을 텐데 혹시 과거 한의학에서는 그럼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주로 치료를 했을까요? 상한론이나 온병학 등의 한의학 고전을 살펴보면 병의 진행, 증상에 따른 많은 처방과 치료 경험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외부 인자로부터 질병이 유발되는 과정을 우리 몸을 지키는 전기와 외부의 질병 원인이 사기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사기의 침입으로 유발되는 발열과 같은 증상의 치료를 위한 한약과 더불어 현대학적으로 면역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부의 부족한 전기를 북돋아 질병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한약을 배합, 구성하여 치료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최근 따끈따끈한 신규 연구 성과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가 있는데요. 먼저 포도나무 줄기에서 발견한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요? 네, 생소하실 텐데요. 포도나무 줄기는 심지어 농가에서도 경제성이 낮아 버려지는 부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의학에서 포도는 버릴 게 없는 식물이거든요. 포도 가실과 씨앗, 줄기, 잎, 뿌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뿌리는 항염증, 항산화 작용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의 양리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새로운 효능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건 비스틴비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포도류 등굴식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인데요. 포도가 상처를 입거나 병원처의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에요. 저희 연구팀은 이 비스틴비를 사람의 항바이러스 작용에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과 폐염증은 감소하고 체중 감소는 완화되었어요. 또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죠. 독감에 걸리면 먹는 약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약에 대해 적응을 하고 내성을 갖다 보니 이 타미플루에도 내성을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스틴비가 이러한 내성 인플루엔자에도 대해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면역작용을 유도하는 반면에 너무 과도한 발현은 문제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는 약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는 데다가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였고 또 과잉 면역 부작용도 억제해주면 아주 바이러스 전담 한약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는 이미 여러 번의 임상을 통해 효과 안정성이 확보된 천연물이기에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나무 꿀입니다. 피나무 꿀이요? 일단 꿀이 들어갔으니까 달달할 것 같은데 조금은 생소한 꿀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나무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꽃이 5월에서 7월경에 피는데 여기서 나오는 꿀을 피나무 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고요. 일단 향과 맛 자체도 훌륭한 꿀 중 하나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달콤한데 피나무 꿀도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피나무 꿀에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프롤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무기물과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면역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피나무꿀 처리를 한 면역세포에서 인터페론의 발현이 대조군 대비 42배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페론은 선천 면역 반응에서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물질인데요. 말 그대로 병원체의 공격을 막기 위한 초기 방어를 담당하는 물질입니다. 인터페론이 많을수록 바이러스 대응이 철저해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포도나무 줄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이토카인의 발현에도 관여하는데요. 면역 신호를 담당하는 종양 개사인자의 발현과 인터루킨 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첨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더 빠르게 반응하고 예방 가능하겠네요. 또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감염도 44%가량 억제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면역과 예방에 장점을 보이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효능도 좋으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꿀이라고 하니 구하기나 어렵지 않을까요? 국내의 연평균 피나무꿀 생산량은 약 38톤 정도입니다. 이를 식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의 산업 분야에도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양봉 농가의 소득도 창출되고 국민 건강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무엇인가요?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에는 감염동물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동물 실험을 진행할 시 다른 기관의 감염동물실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임차한 감염동물 시설을 사용할 시 임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험 기간을 1년의 상반기, 하반기 각각 2개월씩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험을 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기다린 경우도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의 연구자로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타미플루 등 임상에서 많이 처방되는 약물에 대해 최근 내성 바이러스가 보고되어 있고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고유해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한의 기반 천연물을 활용하여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의 기반 항바이러스 제제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나아가 타미플루 같은 글로벌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